안녕하세요. 홍지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34강에 이어서 요양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증상 발현일로의 재해일자 변경이 제목이죠. 그렇다면은 증상이 발현된 날짜와 그렇지 않은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변경되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이제 4명이 2인 1조를 해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무빙워크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던 자였는데요. 해당 재해 당일 동료 근로자가 이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도중에 이 무빙워크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을 하였고, 그 후에도 어떤 아무것도 못했다는 죄책감, 불안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한 3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청구인은 이 승인받은 이전의 날 그리고 이후의 날 중에서도 이제 요양비가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원처분 기관은 어떠한 이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를 한 2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은 상병과 관련이 없는 부분과 그리고 재해일 이전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재해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날짜가 6월 7일인데 이제 사망을 직접 목격하고 불안함에 떨던 그 시작된 시점은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어떤 그 진료비는 재해일인 6월 7일 이전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재해일을 6월 7일이 아닌 3월 28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3월 28일 날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그 당일날 병원의 응급실에 방문을 하여서 안정제를 처방받은 바가 있고, 또한 그 당시 응급실 기록지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5월 28일까지는 병원 정신과에 이제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3월 28일 그 재해 당일날 그 사망사고를 직접 목격을 하였고, 그 당일날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불안, 불면, 사고의 재경험, 그러니까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는 업무를 그 후에도 계속 했어야 했을 텐데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가 그 이전의 사고가 떠올라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이제 진술서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고의 재경험 그리고 악몽 등이 이제 이러한 증상 등이 지속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6월 7일 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해 날짜는 이 진단을 받은 6월 7일이 아닌 사고를 목격한 날이자 증상이 처음 발현돼서 요양을 시작한 날인 3월 28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산재보험법 제40조에서는 요양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알아본 사례도 역시 이 3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 요양을 가름하여 그 요양비를 지급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5강과 34강 모두 그 어떻게 보면은 법 규정에 있는 예외가 인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예외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례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